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진단하는 시간.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속님, 오늘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여야 간의 그 12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합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보면 대통령실의 경우에 경호처를 제외하고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게 협의 논의 합의가 된 상황일까요?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선 국정조사 특위 출범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것이 네. 끝은 아니다. 합의다. 네. 그러면은 불과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친윤계 초선 의원, 예. 또 강성 친윤 의원들에 의해서 국정조사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또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요구도 했고, 네. 그래서 이것이 국민의힘 의총이나 이런 데서 큰 잡음 없이 네. 통과가 될지 이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의 이제 제2 요구권이라는 게 있는 거죠. 예. 비토권. 이것을 행사할 수 있을지. 네. 그런데 이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충돌이 일어나면 여권에서 네. 충돌이 일어나면 이것은 그야말로 여권이 주저앉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렇겠죠. 예. 국민들이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본회의 통과되고 국정조사가 이제 실시가 된다면, 네. 그러면 이것은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철옹성 같았던 윤 대통령과 친윤, 네. 이 세력이 힘을 좀 상실해가는 이런 이제 출발점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과 함께하는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네. 대통령의 철학이나 노선 또 이런 것에 공감하고 오랜 동안 함께해왔던 게 아니거든요. 사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은 야당 의원보다 네. 여당 의원들 내에서 더 빈번하고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네. 또 정무 능력으로 잘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인데, 이건 너무 빨리 그 조짐들이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윤으로 불리어지는 대통령과 그 친위 세력들이 여당인 국민의힘을 좌우지했던 이런 것에서 지금 균열이 시작되는 네. 이런 걸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네. 이것은 예. 그동안 이런 정무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자초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반기를 드는 사람이라든가 또 이로 인해서 친윤 세력이 소위 말해서 흔들리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네. 이것을 타협했고 이것을 협의했고 그동안 문제 제기를 했던 국민의힘 내의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에게 탓할 수 없는 것이 정무 관리를 잘못해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가 지나면은 이제 내년 기준으로 그 다음 해가 총선이란 말이에요. 네. 총선은 대통령 이름으로 치르느냐 않느냐의 문제는 순전히 그는 민심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합의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또 협치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상당한 이탈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겉으로는 우리 국민들께서 여야가 어쨌든 유가족분들의 호소 앞에서 정쟁을 잇고 합의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 보면 여권 내부에서 친윤들의 국정조사 절대 반대 요구가 결국은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수석님 말씀은 국정조사를 이 합의대로 그대로 가도 그 결과는 대통령실의 힘이 쭉 빠지는 결과가 나올 테고, 만약에 중간에 이걸 깨버리면 그건 엄청난 역풍이 불고 이렇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난이죠. 예. 양난의 형국이 되는 거고. 근데 오늘 합의 내용을 보면 국조특위만 합의한 게 아니거든요. 네. 다른 특위도 3개, 인구, 기후,
그다음에 뭐 전략 첨단 산업인가요? 네. 합의를 하고 또 대선 때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기로 하고 예. 또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대통령하고 불일치하는 것에 대한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단위도 만들기로 하고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틀거리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협치의 틀이 그렇네요. 오늘 국조특위를 합의를 계기로 같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바뀌면 여권 내에서 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합의문이다. 그래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합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뭔가 정체 중심이 국회로 여의도로 좀 옮겨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드는데요. 민주당 쪽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거세게 진행이 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소위 친명계와 비명계 간에 다른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급기야 이재명 대표의 사퇴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민주당? 그런 조짐들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네. 또 이재명 대표가 그야말로 이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경우, 네. 뭐 이런 경우를 가정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데 지금 무슨 대선 경선의 연장전도 아니고 이낙연 대표 이름도 나오고 예, 그러게요. 또 일부 의원들이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 이낙연 대표를 만나러 네. 미국에 미국으로. 간다. 예. NI인 뉴욕을 가는 게 아니고 워싱턴을 가거든요. 그리고 네. 그것을 공개를 해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거든요. 아. 불난 집에 부채질해서 네. 그것도 같은 집에 살면서 부채질해 갖고 잘 된 경우 못 봤어요. 아. 그래서 네. 국민들이 보기에 이것이 이 사안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이것이 비겁해 보이고 아. 잔계산해 보이고 잔계산하는 것 같이 보이고 이러면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치고 이런 행위를 하는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에 대해서 네. 절대로 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건 가장 비루한 일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네. 그래서 지금은 큰 흐름을 보고 민주당의 총선, 민주당의 정권 교체, 네. 이 큰 흐름에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 거지. 대선 경선의 연장전처럼 이낙연 대표를 사고 후의 대안으로 만들겠다고 보이는 움직임을 하는 것은 네. 연장전은 선수도 지치고 보는 관중도 지치고 진 다 빠지는 거거든요. 네. 정규 시간 내에서 경쟁하고 또 다음 정규 시간 내에서 경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은 경쟁 상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상처, 네. 어려움 이것을 뒤집고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을 생각하고 총선을 생각하고 집권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여당도 네. 대선의 연장선상 아니에요. 가령 유승민 이 전 대표의 네. 뭐 발언이라든가 예. 또 이준석 대표 사건이라든가 네.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 전 정권이라든가 또 이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협치는커녕 감정적 보복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아,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런 기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루한 행위를 하게 되면 네.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부동층이 늘어나고 있고 예. 대선 득표율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까먹은 거나 이재명 대표가 까먹은 거나 비슷하고요. 아하. 정당의 지지율을 봐도 네. 지금 정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똑같은 정치 집단, 똑같은 정당 네. 취급을 현재까지는 국민들에게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크게 뛰어넘을 생각을 해야지 네. 아까와 같이 비루한 행위를 통해서 정치적인 계산기를 두들기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고 성공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최재성 수석께서 말씀하시는 크게 뛰어넘는 정치는 민주당 내에서라면 어떤 겁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똘똘 뭉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죠? 저는요. 네. 이 이재명 대표의 문제에 대해서 예.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대장동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네. 뇌물 뭐 등등등 하다가 정치 자금으로 확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대장동 사건 자체는 소위 말해서 현재 여권 또 검찰과 관련된 50억 클럽은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고 기억 저편에 있어져 버렸어요. 네. 그리고 시작도 뇌물에서 지금 정치 자금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검찰에서 걸을 수 있는 게 배임 가지고 집요하게 이 공소유지를 하려 그럴 거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네네. 네. 거기에 이제 혐의를 두고 예. 씌우려고 할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성남 FC 문제도 제3자 뇌물 공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 이것을 제기하고 수사했던 이 방향하고 완전히 딴 방향으로 갔거든요. 네.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이 금품을 수수했느니 안 했느니 이것은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할 수 있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소위 말해서 엮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이것은 성질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더 크게 네. 당원과 지지자들이 선출한 당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지금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네. 그리고 수사 방식이나 이런 것도 매우 무리하다는 거는 폼은 알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럴 때는 대동단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네. 그런 연후에 또 다른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을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요. 네. 정면 대응을 해서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하는 것이 크게 뛰어넘는 정치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사족 같은 얘기지만 예. 김용 부원장과 그 정진상 실장에 대한 네. 이재명 대표나 당의 대응은 잘한 것은 아니에요.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품을 수수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뭐 남욱 등등의 진술도 이재명 대표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성남 시장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 전원이에요. 네. 김만배한테 들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재명 대표 관련된 문제하고 실제로 이 두 사람이 금품을 수수했는지 안 했는지 문제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동격에서 대응을 해버리고 이런 것은 이 사안의 본질을 분명히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출근길 문답 전격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사실 최재성 수석께서는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 오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선 당시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기자들의 소위 말해서 백브리핑 네.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반동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한 거거든요. 아하. 나는 매일 하겠다. 네. 그리고 대통령 되고도 하겠다. 이래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 이유가 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도어 스태핑이다. 그래서 나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작은 상대 후보에 대한 반동적인 행위로 시작을 했고 아하. 그다음에 명분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명분으로 이걸 찍었어요. 네. 근데 이걸 중단했으면 청와대로 돌아가야죠. 아하.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처음에 제가 이거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네. 시작이 그랬고 준비도 안 됐고 천근 같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미칠 영향이 너무 안 좋은 게 자명하기 때문에 좋은 방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우려했던 대로 사고의 연속이었어요. 네. 그런데 MBC로 시작해서 MBC로 끝나고 감정으로 시작해서 보복적 행위로 끝난 게 도어 스태핑 중단이고 네. 공교롭게도 천공이라는 멘토를 자처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활발하게 세계의 영부인과 사귀어야 된다. 조문가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때 조문가면 안 된다. 이번에도 매일 조문해야 된다. 공교롭게 이게 맞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김건희 여사 통해서 질문이 오면 영상을 통해서 답한다고 천공의 최측근 신경애 씨가 자기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 여부를 다 떠나서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 아니에요. 국민들이 피해받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이라면 이거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구속해야 됩니다. 아하. 천공 구속을 하지 않으면 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천공과의 관계에서의 심증, 관계를 떠나서 국정 운영의 중요한 판단을 의지하고 있다는 이 심증이 확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따질 문제가 아니고 도어 스태핑까지 천공의 얘기를 들어서 중단을 했다면 알겠습니다. 천공을 구속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치 프로파일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